안녕하세요. HMS 명성 수학 강사 김주호입니다. 오늘은 연간고1 1학기 기말고사에서 주요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똑같이 선택형 14문항, 서답형 6문항 해서 배점은 70점, 30점이었고요. 여기서 변별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 6개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12번. x값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등식의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편의상 fx라고 하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하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0보다 항상 크다.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은 일단 판별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판별식을 구하면 이와 같을 거고 k가 미지수기 때문에 값을 딱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계산할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범위가 0에서부터 3, 4일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이 범위일 때는 보시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X축 위에 있을 거니까 얘는 어떻겠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실근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근이 생길 거고 그렇다면 특정한 상수와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이 있고 이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3에서부터 4의 범위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얘는 2차 함수의 근과 특정한 상수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차 함수에서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위치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의 부호를 얘기할 때는 합, 곱, 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리고 판별식 D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정한 상수와 근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한판축으로 가주셔야 돼요. 함수값, 판별식, 축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특정한 상수와 2차 함수의 위치이기 때문에 근의 위치가 돼서 한판축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근이 1번 경우나 2번 경우, 1번 경우 먼저 볼게요. 1번 경우에서는 구간이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인데 거기서 알파랑 베타가 구간을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이 분리가 안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선생님 그 특강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의 위치랑 근의 부호에 대한 거. 얘가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두 실근이 구간을 하나를 쓰면 근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한 판 쪽을 다 가져야 되고 만약에 알파 베타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뭐 여기 있어요. 구간 두 개를 쓰면은 근이 분리가 돼서 좋아요. 왜 좋냐면 함수값만 확인하면 되니까. 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나오거든요. 고2 때도 지수함수, 로가함수, 삼각함수 배우죠. 그리고 나서 치환해서 2차 함수를 푼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요. 근의 위치 문제가. 그리고 또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수예요.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는 필수고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이 강의가 있어요. 특강 강의로. 다 모두 공개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얘는 한판 쪽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일단 함수값 볼게요. 두 경우 모두 다 어때요? 양수죠. F3이랑 F4가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판별식이랑 축도 볼 건데 일단 함수값 먼저 그러면 이와 같죠. 그래서 K값이 각각 정리가 됩니다. 지금 fx는 이 함수예요. 여기다가 지금 3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4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각각의 범위가 이렇고요. 그럼 두 범위의 공통 범위는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판별식은요. 이미 여기서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축은요. 여기서 보시면 x는 k가 축이죠. 그러면 k가 축인데 1번의 경우는 k가 4보다 커야 되고 2번의 경우는 k가 3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이
함수값에 의해서 나온 그 값, 한별식값, 축에 의해서 나온 각각의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아내면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수직선에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죠. K값의 범위가 이러할 때는 항상 성립하고 이러할 때는 얘만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K는 3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따라서 양의 정수 K의 합은 1과 2밖에 없어서 둘이 넣으면 3.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 4개, 진로 선택 과목 4개, 융합 선택 과목 4개. 총 12개죠. 여기서 6개를 뽑아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진로의 조건이 있고요. 선택 과목의 조건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2개 이상이거든요. 미안해요. 진로랑 일반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진로는 최대 2개, 일반은 2개 이상. 그러면 일반은 2개 이상이니까 2개, 3개, 4개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일반도 전체 과목이 4개이기 때문에 각각 4개 중에서 2개, 4개 중에서 3개,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겠네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일반의 개수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고 일반이 2개를 뽑았다면 나머지 4개를 뽑아야겠죠. 4개를 진로와 융합해서 뽑아야 되는데 진로 조건이 최대 2개까지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몇 개가 될까요? 이 조합밖에 안 되죠. 진로는 최대 2개니까 2개, 2개. 진로가 1개일 때는 융합이 3개. 진로가 1개일 때는 융합이 4개 해서 합쳐서 4개가 돼야겠죠. 됐죠? 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각 써주면 진로도 4C2, 4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개, 1개, 3개니까 4C1, 4C3. 얘는 융합만 4개 선택하면 되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일반이 3개일 때는 진로와 융합을 합쳐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진로는 최대 2개까지만 되기 때문에 진로가 2개일 때 융합은 1개겠죠. 진로가 1개면 융합은 2개, 진로가 1개면 융합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개 중에서 각각 2개, 하나, 1개, 2개, 1개, 3개가 되겠죠. 일반이 4개일 때도 봅시다. 이제 진로와 융합을 합쳐서 2개만 뽑으면 되는데요. 진로는 최대 2개니까 진로가 2개일 때는 융합이 1개, 진로가 1개일 때 융합 1개, 진로가 1개일 때 융합이 2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각을 계산했을 때 이와 같기 때문에 싹 다 더하면 55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가지 조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근이와 혜성이를 포함하여 N명으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에서 캠프에 참여할 4명을 뽑으려고 한다. 동근이와 혜성이 중에서 적어도 1명이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는 30이다. 자, 적어도 나왔어요? 그러면 6건으로 가야겠죠. 반대 경우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직 고1이기 때문에 6건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2학기 때 나오는 집합 개념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반대 경우를 생각해 주면 돼요.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그럼 반대 경우는 뭘까요? 적어도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반대는 1명도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근이랑 혜성이 중에서 적어도 1명도 포함되지 않으려면 모두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N명 중에서 동근이와 혜성이를 제외한 N-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가 되겠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N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NC4고 그 다음에 적어도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반대 사건은 혜성이와 동근이를 뺀 N-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은 쓰셨을 건데 제 생각에 식은 잘 쓰셨을 것 같고 쓰셨는데 풀이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커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얘는 그냥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공식을 적용하면 이와 같죠. 4팩토리얼은 24인데요. 양변에 24를 곱하게 되면 얘가 없어지고 30에 24를 곱하면
720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부분 n-2, n-3이 공통 인수인 거 보이세요? 이 둘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2와 같고요. 얘는 전개하면 2와 같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8n-20이 나와서 4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4로 또 묶어버리면 양변을 4로 나눠요. 그럼 2와 같겠죠?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2와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게 이유탄 두 자연수랑 이거 2n-5로 적절한 거를 좀 찾아보면 될 건데 이 숫자를 보니까 대충 5, 4이거나 6, 5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일단 5, 4를 가볼게요. 5, 4를 가면은 얘가 딱 뭐가 되죠? 9가 되네. 그러면 얘 가능하겠네. 그쵸? n이 얘를 만족시키는 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뭐예요? n이 7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얘를 너무 큰 숫자에서 생각을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최대한 숫자를 가볍게 만든 다음에요. 적절한 숫자를 찾으려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를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좀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설에는 당연히 경우를 나눠서 나올 건데요. 일단은 보세요.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는 바로 그림으로 그려서 해결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신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식이 두 절대값이 모두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고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사이에서는요. 얘는 양수인데요. 얘는 어때요? 얘는 음수죠. 그래서 음수인 놈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 2분의 1보다 클 때는요. 두 절대값 모두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빼주시면 되고 정리하면 x-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릴 때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고1 과정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진 것이 나오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 그래프의 기울기만 보고 그리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니까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1로 온다.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 교점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지는 게 안 나와요. 고1 과정에서는. 고2에서 나오죠.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붙어 있을 거거든요. 나오는 문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끊어진 거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 나오죠. 얘도 2분의 1을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찾아주고 그러면 선생님이 보라 색깔로 그린 것은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의 함수값이 될 거고요. 이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4, y는 4라는 것을 상수함수로 놓고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느낌으로 갈 건데 얘는 이제 4니까 어디에 써지겠어요? y값이 지금 보니까 얘가 3이니까 요 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더니 4가 될 거고 당연히 교점은 여기서 생기겠죠. 3 위에서 생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4라고 놓고 풀면 x가 마이너스 2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 식에 4라고 놓고 풀면 x가 6이 될 거라서 6이 되겠습니다. 자, 식에서 얘기하는 범위는요. 좌변에 있는 보라 색깔 함수와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 연두색 함수가 더 큰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아이고 2와 같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서답형을 풀기 때문에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써볼게요. 일단 빠르게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풀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보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차피 경우는 3개로 나눌 거니까 각각의 범위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범위에서의 함수값을 가져가서 쓰세요. 쓰시면 여기서 그 범위에서 요 함수죠. 요 함수가 들어간 다음에 얘가 요 부등식을 풀려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그것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이 범위와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내면 이와 같겠죠. 자, 다음으로 다음 범위의 함수는 마이너스 3x 써주시고요.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x값은 이와 같고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범위에서는 얘가 나왔죠.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x값의 범위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얘와 얘의 공통 범위 뽑아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범위가 나왔고요.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이렇게 나와서 요것과 답이 같습니다. 서답형이고 지금 풀이 과정과 답을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좀 풀기가 좌변에 있는 건 풀기 편한데 답 작성할 때는 이걸로 써주셔야 되죠. 객관식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골 출제 유형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답형 5번.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5와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45랑 서로소다 아니다는 뭘로 구별을 하죠? 45의 약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3과 5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45랑 서로소가 아니려면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여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200 이하의 자연수 200개 중에서 45와 서로소가 아닌 숫자를 구해서 빼면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45와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 중에서는 3의 배수가 있을 거고 5의 배수가 있을 거고 또는 3과 5의 배수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있을 거예요. 즉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45와 서로소가 아닌 숫자는 3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 그리고 중복되는 3과 5의 배수인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놈을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66, 200을 5로 나누면 몫이 40이고요. 200을 15로 나누면 몫이 13이기 때문에 2와 같고요. 계산하면 93이 되겠죠. 자, 200은 15로 나누면 몫이 13이고 나머지가 5입니다. 따라서 이제 서로소인 수를 찾아야 되니까 서로소인 숫자는 200에서 45와 서로소가 아닌 숫자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00에서 93을 빼서 107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어떤 거예요?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데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같으려면은 접하거나 실근이 없는 경우밖에 없겠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판별식 D를 써보면 이와 같죠? 자, 근데 얘를 보시니까요. 얘는 X-B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4를 이쪽으로 넘겨요. 넘겨가지고 부등식으로 처리하면 A-B의 차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A, B는 뭐였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거든요. 그 눈의 수의 차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차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가 있겠죠. 경우를 나눠볼게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는요. A, B가 서로 같은 거니까 1이랑 1, 2랑 2 해가지고 6이랑 6, 1에서 6까지 6개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A랑 B의 차이가 1일 때는 생각해 봅시다. A, B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1, 2, 2, 3, 3, 4, 4, 5, 5, 6인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2, 1, 3, 2, 4, 3, 5, 4, 6, 5도 될 거니까 결국 5 곱하기 2가 돼서 총 10개가 되겠고요. A, B의 차가 2인 경우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가 되죠. 근데 순서가 바뀔 수 있죠. A, B가. 그래서 4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싹 다 더하시면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